강진원 강진 군수가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강 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배터리인 2차 전지 생산 시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광양만권을 2차 전지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골 마을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건강검진을 돕는 자원봉사자의 하루를 기자가 함께 체험해봤습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0분 정도를 빠른 속도로 걸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로 건강하게 걷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강진원 강진 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80만 원 벌금형을 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5일 열린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4월 강진 모 식당에서 선거 캠프 수행원이 선거 구민에게 15만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줄었지만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 조사 결과 5월 광주 전남 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2% 감소한 46억 5천만 달러, 수입은 23.8% 감소한 43억 5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수지는 3억 4,500만 달러 흑자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지역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기계류가 65%, 수송 장비가 63%, 철강 제품이 7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인 2차 전지 생산 시설이 지역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율촌 산단을 중심으로 기업 입주와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양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광양만권을 2차 전지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광양만권 율촌산단에 위치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연간 9만 톤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해 11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일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데 이곳의 생산량만으로 고성능 전기차 100만 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광양만권에 조성될 2차 전지 생산시설은 모두 4곳. 광양시는 5조 4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 광양만권을 2차 전지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밸류체인이 구비되어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집적화되어 있고 또 광양 한가도 가깝고 이래서 앞으로도 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2차 전지 산업 육성과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지정될 경우 기업에는 각종 세금 감면과 공장 설립 인허가 우선 처리 등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남과 경남 등 많은 지역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담반을 꾸리고 전남도와 함께 연구 용역을 시작한 광양시.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찾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필요한 전략을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투자를 좀 더 이끌어내고요. 기업하는데 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좀 이끌고자 그렇게 최선을 다할 거고요. 어느 구역을 기회발전 특구로 만들 것인지 섹터도 또 이렇게 확정을 지어야 되고 이래서 저희는 포스코 그룹사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해 최종 선정되는 기회발전 특구. 광양시가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목표로 특구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1차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경주의 자원봉사자들을 경주에서는 친절한 경자씨라고 부릅니다. 친절한 경자씨들이 사랑의 밥차를 몰고 시골 마을 어르신들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치매 예방, 건강검진을 돕는 하루였는데요. 봉사는 삶의 일부이자 보약이라고 말하는 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외동읍 연안리 마을회관 앞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밥차가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밥과 반찬을 대접합니다. 배식 중간 잠깐의 짬을 활용해 봉사자에게 봉사 현장으로 나를 이끄는 힘이 뭔지 물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11년째 봉사하셨는데 본인에게 봉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생활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보람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19년 차 봉사를 하고 있고요. 봉사는 저한테 보약 같은 그런 존재고 의미가 있고 저를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 같은 그런 게 봉사입니다, 저한테는. 예, 봉사는 그리고 중독인 것 같고요. 하고 나면은 다음에 또 언제 하는가 기다려지는 것도 있고 오늘 엄청 피곤했다 싶은데도 아침에 자고 나면 다시 또 힘을 더 얻어서 중독인 것 같아요. 봉사자들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밥 한 끼에 어르신들의 마음은 흐뭇합니다. 봉사자들 와서 잘해주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기분 만대이다. 누가 하지는 자식들도 멀리가 있어 감대해 주는데 치매 예방도 하기 좋고 수지침도 주기 좋고 다 좋아요. 어르신들은 무료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경주 관내 소외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서 기본적인 건강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분주한 일상에 병원 가기 힘들었던 어르신들은 찾아오는 건강검진에 그저 고맙습니다. 무료로 해주니까 뭐 좋은 사람으로서는 아주 기분 좋고 나는 당뇨 검사는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러고 혈압도 정상이고 뭐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니까 오늘 받아보니까 대단히 기분 좋고. 경주 시내 안경점에서도 봉사에 동참했습니다. 동네 어르신을 위해 가지고 그 돋보기 봉사도 하고 무료 봉사도 하고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 그 안경도 또 세척 및 수리도 해드리고 그 뭐 안경 눈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주 종합자원봉사센터는 1년에 3차례 사랑의 밥차를 중심으로 건강검진과 치매 예방, 전기안전점검 등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숨어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이런 찾아라 행복마을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자기가 가진 재능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행복마을을 통해서 마을도 이렇게 뭉쳐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식 봉사에 참여해봤는데요. 봉사자들은 봉사는 보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지만 결국에는 내 몸과 마음의 건강에 더 좋다는 얘기일 텐데요. 경주가 친절한 경자씨들로 더 넘쳐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였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일주일에 150분 정도 빠른 속도로 걸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바른 자세로 걷지 않으면 관절을 다치는 등 오히려 몸에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걷는 것이 바른 자세인지 서희동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노인부터 청년까지 건강관리에 관심 많은 30여 명의 시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걷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걷는 자세를 익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걷고 있지만 올바른 자세로 걷는 법을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걷기 자세를 알려드려서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걷기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질병과 사망의 위험을 낮추고 인지 기능과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작이 바른 걷기 자세일까? 먼저 턱은 가볍게 가슴 쪽으로 당기고 시선은 10에서 15m 정도 앞을 향합니다.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며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팔은 L자 또는 V자 모양으로 살짝 구부려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몸은 어깨와 가슴을 펴서 곧게 세우고 엉덩이는 심하게 흔들지 않습니다. 다리는 무릎 사이가 스치는 듯한 느낌으로 걷고
발바닥은 11자 모양으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아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체중을 이동시킵니다. 우리가 걸을 때 지면으로부터 우리 몸이 받는 충격과 압력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 사용하는 관절의 작동 범위도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사용하는 근육으로부터도 우리 몸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바른 걷기 자세를 어색하게 느끼던 사람들도 연습을 거듭할수록 몸이 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걸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좀 걷다가 오늘 걸어보니까 상당히 운동도 되고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걷기 운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편한 복장을 착용하고 운동 중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며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덥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실내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여자친구와 싸우고 차에 방화를 저지른 1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양소방서는 15일 새벽 3시쯤 광양 중동의 한 도로에 정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19살 A씨는 급하게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와 다툰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실화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5일 장흥 장평면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사업 추진 현황과 장마철 재해 예방 대책을 점검하며 장평면 용광천의 경우 보성강 수위 상승 시 배수 불량으로 침수가 빈번한 만큼 신속한 마무리와 지작물 제거를 당부했습니다. 장흥군은 장평면 일원과 보성광 노후교량 두 곳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완료될 경우 농경지 69헥타르와 건물 20여 동에 대한 침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국유지 교환 검토를 위한 현지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현지 실사에서 강진군과 기획재정부 간 부지 교환의 필요성과 경찰서 신청사 부지 입지의 적정성 등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1년 경찰서 신청사 이전을 위해 강진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강진군은 이전 부지의 90%를 매입한 상태로 미매입한 한 필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올해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심사에서 탄소 중립 2030 목표 설정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에너지 효율 분야 산업통상부 장관상은 전남 목포시와 경북 의성군이, 친환경 분야에서는 전남 담양군과 경북 예천군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해남군이 수산양식 기반 조성과 관련된 정무 공모 사업에 선정돼 212억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해남군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선정을 계기로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425억 원을 들여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대에 연구지원센터를 비롯한 물류와 유통, 생산과 실증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양식 관련 제품 연구와 실증,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임시 운영을 시작합니다. 순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애견 샤워실과 실내 놀이터를 갖췄으며 반려동물 등록과 종합예방접종을 완료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전화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하며 시설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한 생활문화센터가 7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여수시 생활문화센터는 옛 향토 유물 전시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돼 공동 육아 나눔터와 동아리실, 음악 스튜디오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